이 토지거래 허가 조건이 되게 골 때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래는 급감하니까 취득세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거야. 강남구 네. 자, 이제 드디어 가장 핫 이슈라고 할까요? 네.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과 잠실 스포츠 마이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삼성, 청담, 대치, 잠실을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택거래 신고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른 얘기인데요.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실거주는 좀 다른 게 잔금과 동시에 입주해야 한다라는 차이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주택자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를 2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경우 이상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계약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다가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얘기가 참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돈이 몰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발표인데요. 지금은 지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4개 지역들이 이렇게 표시가 빨간색 라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법정동 기준이냐 행정동 기준이냐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잠실 4동의 파크리오와 잠실 6동의 장미 아파트는 행정동으로는 잠실동이지만 법정동으로는 신천동이라서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뭐가 다른데 거기는 안 해도 되고 여기는 해도 되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지역들을 토지 허가 구역으로 묶으면 과연 이 지역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이 지역이 좋다라는 지정을 해준 거니까, 선제적으로 해준 거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서울의 풍선 효과, 즉 이 주변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뜨겁게 이슈를 달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작은 파크리오나 장미아파트 중심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알고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법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과거의 내용하고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계약을 하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못 받으면 계약은 무효, 즉 이거를 판례에서 정하는 유동종 무효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실거래가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허가를 받고 계약하지 않으면 무조건 징역 살아야 되고 벌금 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이건 장난 아니죠?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알아봤어 벌써 강남구청 통해서. 네, 어저께 강남 지역에 가장 핫 이슈가 된 내용이 이겁니다. 네, 그동안에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 그러냐면 허가를 받고 그리고 계약서를 써야 된대요.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계약서를 먼저 쓰고 허가를 받으면 요 징역하고 벌금이 해당된다 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한편으로는 중개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사실 어제 뜨겁게 얘기를 달궜던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지고 1시간 넘게 토론이 진행되어 왔는데, 일단은 내부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침은 명확하게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허가를 해야 되는지 아직 실행은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지침이 내려와 있는 23일부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지침은 확실하게 정리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관련돼서도 나중에 입주를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도 안 된다라고 허가 안 해준다는 거죠. 예전에는 임대 껴 껴있으니까 임대차 끝나면 그때 들어간 조건으로 조건부허가 내줬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것도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당장 그러니까 전세 낀 집은 거래도 안 돼. 전세 만료되는 시점에 되는 거고 실제 실입주 해야 허가 나는 거고.
근데 좀 난 솔직히 이게 되게 얄팍한 것 같아요. 야, GBC 마이스 때문에 동네 집값 올라간다고. 그 집값 그 집 사고 팔 때는 실수요자 그거 들어가 거주할 사람만 사고 새끼고는 사지 마. 말 그대로 이건 진짜 엄청난 직접적 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도 청담동은 들어. 왜 개포동은 빠졌어 그렇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 밑에는 되고 위에는 더 영향권에 왜 있다고 본 거야. 개포는 대치 밑에는 영향권에 없고 삼성 위에 청담 영향권에 있다고 본 거야. 그럼 역삼은 한쪽으로 옆으로 서쪽으로 테헤란으로 옆으로 역삼은 왜 빼준 거야? 이게 이제 그런 야 우린 다행이다. 근데 앞으로 그쪽으로 GBC가 개발되는 거에 대한 호재를 역삼도 볼 수 있고 개포도 볼 수 있으니까 이 지역을 지금 사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보여. 여기 토지거래가 묶이니까 거래량이 이제 없을 거 아니야. 되게 미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으로 가면 여기도 묶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삼아서 묶기 시작하면 서울에 안 묶을 수 있는 데가 다 묶을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여의도 통합개발, 여의도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영등포, 마포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 동작구, 흑석까지. 왜냐하면 실제로 여의도 통합개발 얘기 나올 때 흑석도 오르고 신길 뉴타운도 오르고 마포 강 건너에 있는 마포역 주변 심지어는 마레프까지도 반응이 있는데 다 묶어버리면 되지. 영향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영향받는 데 계속 확대될 거니까. 청량리 개발, 청량리 재정비 촉진 사업에 따라서 북부이 불안하다. 창동 그 도시재생 관련해 불안하다. 주박 다 그런 식으로 묶으면 용산 불안하다. 용산 아파트 다 묶고 묶었잖아요 지금 용산. 용산은 지금 아파트는 안 묶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묶고 확대하고 하면 서울의 주요 강남권역이나 아니면 강북의 주요 핵심 지역들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거래까지도 다 묶을 수 있는 건데 이 토지거래 허가 조건이 되게 골 때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래는 급감하니까 취득세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거야.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는 이제 막 가는 거지. 거래 취득세 보유세는 있으니까 그런데 취득세는 이제 급감하는 거지. 개발 사업도 되게 애매해져. 이게 토지거래허가 기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봐요. 나 이거 땅 사서 건물 지으려고 한다. 건물 지어서 뭐 할 건데? 해놓을 건데요? 안 돼. 건물도 임대 목적으로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못 사죠.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 사용하는 사람, 이런 어떤 조건 하에서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대 사업을 부정하는 거지. 임대라고 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거. 어떻게 보면 소유와 사용 가치 중에 일부는 이제 사용 가치를 대여하면서 그거에 따른 부가가치를 사업도 있잖아. 임대 사업자. 근데 그걸 지금 법률이 부정하고 있는 규제가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주택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런 상업용 건물들에 포함해서 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 전문가 분들께서 해주신 인터뷰들을 보니까 원래 대단위 개발지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제도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신도시 짓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원래 빈 땅이야. 근데 이게 도시로 바뀌면 어마어마한 그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들 이런 데들을 사고 왜냐하면 그거 만들어지는 거 옆에다 개발 사업하면 큰 어떤 집가 상승을 포함한 이걸 누릴 수 있으니까 범위를 걸어서 거는 게 토지거래 허가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토지를 규제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그 규제를 갖다가 집 거래, 주택 거래 이런 사용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이런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제한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굉장하게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들을 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정부의 다급함은 이해가 가나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 됐다. 좋은 나라야. 네. 자,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에 묶였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아직 시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말씀드렸던 삼성, 청담, 대치, 잠실 쪽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로 문의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떤 언론이랑 카페 이런 데 올라온 거 보면 이거 나오기 전에 무슨 잠실에 무슨 아파트가 20건이 거래가 됐네. 그러니까 거래가 됐다 말이니까 그러면서 막 동호수까지 막 몇 호 거래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이제 확인된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맞다고 하면 허가 받기 전에
이미?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찍은 거지. 일단 왜냐하면 허가 받고 거래는 안 되니까 지금 그냥 들어가서 살 거면 아예 그냥 요번에 막차다 생각하고 가자는 사람이 간 거지. 왜? 왕관 4개짜리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진입할 거면 그냥 요점에 가서 정보공인 왕관 4개니까 가자는 사람들이 일부 갔다. 앞으로는 이제 못 진입하니까 이제 그랬다는 거죠. 오늘 왕관 되게 많이 나오네. 자, 한편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묶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사실 용산에서 이미 뭐 정비창 발표하면서 주변 지역을 토지 허가 구역으로 묶었잖아요. 먼저 선조치를 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동대로 개발, 그다음에 잠실 개발 관련해서 또 묶겠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뭐 지도 표시해 보시면 그 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동들을 다 지정해 놨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못하면 미리미리 좀 잘 알려줘야지, 잘못하면 이거 전국민 범법자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시행할 거라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궤도를 좀 미리 궤도를 미리 좀 안내해 주셔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제도 관련해서 거래 어떤 방법에 대한 이런 부분은 진짜 사고 많이 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어저께 저는 뭐라 그랬냐면, 얘기하셨던 분들한테 딴 데다 소문 내지 말라 그랬거든. 네. 사건 사고 좀 나라고? 네. 못했어. 네. 그래서 가만 계셔라. 일단 지켜 좀 보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왔으나 이게 바뀌었어요. 진짜 어저께 그 법제처 들어서 확인해봤거든요. 바뀌었더라고.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한번 더블 체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규제가 막 심해지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예 그냥 지금 이게 막 갭 투자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장부터 막 해집고 다녔던 분들이 아니라 집값이 올랐는데 나는 그 수혜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 분들이 뒤늦게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라고 생각하면서 찌뻑찌뻑 이런 짤짤이들을 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는 이번 상승장 초기에 2015년, 14년 이런 데 들어가서 강남에 들어가서 한 방에 10억을 먹었네. 나는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결국 내가 잡은 거는 2, 3억도 안 올랐는데 쟤를 쫓아가려면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규제가 서울은 많으니까 더 못 들어가고 이런 풍선 효과 있는 지역 지방 가서 5천 뛰기, 3천 뛰기라도 해서 부지런히 쫓아가야 쟤와의 간극을 내가 줄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짤짤이들 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죠. 3천, 5천 뛰기는 그거 가니까 10개 해야지 3억이고 10개 해야 5억이고 하니까 막 그렇게 여러 개 하고 하려고 하는 게 결국 거기서 다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거 하지 말라 쪽이에요. 짤짤이 하다 뒤져요, 진짜. 10개 했는데 10개 다 물리면 그냥 자살하는 경우 나와요. 실제로 지난 텀에 그런 식으로 막판에 짤짤이 하다가 제일 끝단에 물려가지고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이게 자금 흐름이 좋은 사람은 버티지만 직장인들 특히 월급 빤한데 새는 앞으로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거든. 이거 결국은 이런 직장인 이런 사람 투자자들은 그 보유세나 이런 비용들을 대기 위해서 물건을 무조건 팔아야 돼요. 팔아서 유지비를 충당해가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구조인데 하나라도 상승장이 꺾이기 시작하면 팔아서 수익이 안 내거나 팔리는 게 막히면 그 다음부터 골로 가는 거거든. 올해까지는 현금흐름이 좋은데 내년부터는 계속 5년 6년이 다 마탱이 갈 그러다 죽는 거야. 난 진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2014년인가 15년에 인천에 별별수다에서도 얘기했어. 중학생 아이를 둔 일가족이 자살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뭐 구제를 이런 거 요청하지 않았냐? 집이 15채였던 사람이야. 인천에서 짤짤이 그런 거 하다가 그거 하다가 시장이 묶이고 나서 이제 현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빚도 못 갚고 막 대출 있는 것들 상관 안 되고 그런 거지.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이 상황이 왜 왔느냐. 사람들이 지금 서울 만약에 살 수 있으면 서울에서 강남에
어떻게 보면 규제나 이런 거에 대한 진입이 불가능한 장이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불필요하게 수요가 없는 지역까지도 가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것들을 이것도 풍선 효과에 따라 다 올라가고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가수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어간 이 지방 시장이나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이런 사이드 시장들 같은 경우는 이런 법인 10개씩 살 수 있는 법인 예를 들어 10개가 들어면 100채잖아. 그 동네 아파트 100채 사라지면 뭔가 있나 우리 동네 좋은 거 있나 싶으면서 가격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니까요. 세력들이 들어가면. 지금 그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시장 무역들을 하고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규제는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진짜 실제 움직임인지 알고 잘못 따라 들어갔다가 막 가는 피해자들 나올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짤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규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규제가 낳은 어떤 그런 정국일 수 있어요. 지금 특히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지금 앞으로 풍선 효과가 저는 당분간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이랑 살아남을 수 없는 지역이랑 차별화됩니다. 이게 이제 이 바람 결국 이 상승의 바람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물 빠진 동네 구조대 안 오는 동네들 나오거든요. 그거를 볼 때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거든요. 지금 같이 살아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사신 분 중에 그거 물리면 그거 물리면 그 집에 들어가 실거주할 사람 몇 명 있냐고. 당신이 다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냐고. 한 명도 없어. 그냥 안 되면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 살려고. 그런 사람이 없이 그냥 가서 다 전세 끼고 찍는 거잖아. 그거는 다 가수요지. 뒤에 와서 받쳐주는 매수자 없어. 서울은 있다니까. 내가 목동에 가서 그런 식으로 목동에 가서 집을 사. 강남에 가서 집을 사. 내가 마포에 가서 내가 은평에 가서 집을 사. 아니 물리면 살아야지. 살다니까. 살면 되지. 야, 나 이 동네에서는 애 키우고 이런 거 못 살아. 그런 지역 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동네 수요들은 이게 상승 이게 있잖아요. 의정부 사람도 위에 동대문 와서 살고 싶고, 부천 사람도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렇지. 근데 내가 여력이 생기면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은 있잖아. 그 반대는 가짓수가 되게 많다니까. 그래서 그 끝단에서는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와요. 결국 이 상승장이 앞으로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끝에는 내가 진짜 공격적으로 잘 한 것 같지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분위기 좋잖아. 그렇죠. 상승장의 시그널이 있잖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지금부터는 조금 그런 짤짤이들을 자제하고 아까 본질 뭐 파주 김포 이런 것도 그런 규제가 있다 없다가 포인트가 아니라니까. 규제는 다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계속 확대될 거예요. 규제가 되면 지금부터 막 규제되는 여긴 진짜 금 싸라니까 정부가 공인해서 규제해줬네. 그거는 지금 왕관 4개 이런 데들 왕관 3개 이런 데들 얘기고 이제 아닌 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왕관이라고 다 똑같은 왕관이 아니다. 자, 그래서 때려잡자고 6.17 대책 만들어놨는데 수장님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는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것 같은 소유권이 부정되는 것 같은 이런 공법교 주제가 말이 돼. 야, 이거는 상상도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저의 가치관에 반하기 때문에 불만이란 거고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뭐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고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뭐 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싫어. 우리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 도대체 방사관 가속기가 뭐야? 진짜 나 청주 우선 거기는 걔네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들으면서 대화 자체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얘기 나왔던 건 뭐냐면 지금
이성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 감성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싸서 쟁겨놓는 건 해도 터는 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터는 건 그러고 보니까 다 나라에서 털어줬네, 경매로. 그래서 터는 걸 잘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물리는구나. 물리는 개념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는 거죠. 익절을 못해. 경매로 털었다며. 뺏긴 거죠. 이자를 못 내서. 네. 사업하다가 문제가 좀 생겨서 그랬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사업은 힘들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사실 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투자만을 위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가서 뭔가 시장 조사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 관심 대상이 아닌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네. 그런 내용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보면서 이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냥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는 다음에 어디로 이사를 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꾸준하게. 그리고 진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풍선효과 그 인근 지역으로 펼쳐져 가지 않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왜냐하면 옆에가 보니까 그래요. 압구정, 논현동, 역삼동, 개포동, 일원동, 뭐 송파동, 뭐 방이동, 신천동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진짜 또 이런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지 뭐 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수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라면 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보수적인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6.17 대책 관련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시간 많이 지났나요?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나눠봤는데 요새 뭐 유튜브에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카페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요새. 조회수 빨기에 좋은 주제잖아. 그러니까 온갖 유튜버들이 다 그래요? 하는 것 같고. 네. 저는 남이 하는 거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제 거만 하고 매일매일 뉴스 브리핑 정리해서 올리는 것도 너무 벅차. 그렇구나.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뭐요? 이 격투 게임의 성지인 정인오락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노량진에.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 이제 그런 사람들 와야 되는 공간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를 못 이기고 폐업하셨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거기 폐업하시면서 이제 갑자기 폐업을 결정하시고 그냥 갑자기 있는 물건들을 다 정리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격투 게임을 좋아하는 줍줍하러 갔어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줍줍은 아니고 그 오락실에서 사용되던 오락기판을 소장하고 싶은 거예요. 왜? 격투 게임 성지에서 굴러가던 그 격투 게임 기판이잖아. 오리지널 기판이잖아. 캐비넷이랑. 그래서 조금 구했어. 아무튼 그거 하느라. 그거 근데 진짜 막 헐값에 부산으로 팔려나가고 제가 근데 아무튼 마지막 날 겨우 하나 구해서. 그분도 참 가슴 아프겠다. 이제 되게 우리나라 격투 게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은인 같은 분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잘 안 돼서 너무 안타깝긴 하죠. 저 이번에 또 충격적인 얘기 하나 들었어요. 게임방 요새 어떨 것 같아요? 게임방? 네, PC 게임방. PC방? 네. 잘 안 될 것 같은데. 대박이래요. 대박이래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완전 특수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집합금지 명령 떨어지고 이 난리인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죄다 게임방 직결이래요. 그래가지고 게임방이 때 아닌 특수를 누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한편으로는 되게 막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렇지.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다 바이러스 감염들이 딱. 그러니까요. 완전히 환경 자체가 예술이잖아요. 보내는 엄마들 되게 용같은 모르고 가는 거지.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보냈겠어. 야, 나는 겁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뭐 사각지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나 오늘 지금 사실 코로나도 되게 무서운 게 아침에 오는데 이렇게 왔어요. 성동구청 옥수초등학교 등교한 6월 17일 옥수초등학교 등교한 6학년 학생 전원 및 교직원은 6월 20일
옥수 초교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바람. 이거 우리 학교 애들, 우리 애들 학교 이런 것도 오기 시작하면, 이제 헬게이트, 이거 검사해서 뭐 나오고 하면 이제 확 늘어나 그런 거죠. 내가 보고 섬뜩하더라니까, 이거 딱 아침에 보는데. 근데 이런 게 앞으로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의무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는 의무. 그러다 보니까,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더 앞서니까 약간 무리하게 되는 케이스들 이런 게 더 문제를 더 일으키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또 자율로 하면 또 딱 안 갈 거잖아. 근데 문제 있어. 우리 애들도 이거 온라인 수업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들리거든? 네. 이게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인터넷으로 보잖아. 소리가 네. 안 들려. 안 근데 자기는 들리죠. 들린다면서 보고 그렇지. 앉아있는 거야. 그렇지. 딴짓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이거 그럼. 이제 뭐 기말고사에 본다는데, 네. 중학생이라 시험 성적 개판 나올 거야. 공부를 안 하거든. 그럼, 이 다개판이니까.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공간이었는지 이제 새삼 깨닫. 그러니까. 네. 자, 아무튼 다시 요새 시끄럽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부동산도 또 이렇게 시끄럽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팩트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요새 나누는 인사가 무탈하시라고 인사 나누는 것처럼 항상 무탈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